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이렇게 하락폭이 비교적 컸던 날은 오프닝 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동안 왜 또 제도권 주식 분석이 주식을 다 내다 팔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또 오늘에서야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고요. 일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다라고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일단은 손은 도망갔어요. 손은 이렇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죠. 지금 손절하면은 200만 원이고 버티면은 끝까지 버티면 마이너스 2천만 원이다. 뭐 이런 또 증시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루 1일비 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감소되는 부분이 제가 지금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이고요. 17일 제가 18일 날 이제 다 주식 팔고 포트폴리오를 완전 개편한 다음에 늘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루 만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외양간까지 탈 것인가 아니면은 소 한 마리 잃고 다시 또 소를 두세 마리 모으기 위해서 전환해보게 될 것인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거는 계속해서 사실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자 어저께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면 큰 그림은 잘 그려왔어요. 제한적인 범위 내에 지속하고 또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됐지만 기관이 변덕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완전 반대로 가는 증시. 어저께도 오늘 2190까지 찍었습니다. 2200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면서 내려갔던 모습이었지만 2200을 버텨내기는 했어요. 문제는 자, 환율, LG 디스플레이 실적 부진. 결국에는 실적이 우리나라 쪽에는 발목을 잡으면서 또 막상 빠지고 나니까 좀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제일 컸던 거는 시장 모멘텀이 소실되어 있던 모멘텀 부재.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에 써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과거형이고 이것도 글로벌 과거형인데 여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어요. 지금은 큰 기댈 만한 언덕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GDP 성장률을 우려. 다른 나라 같으면 선진국 같으면 GDP 성장률 우려되면 뭐 돈 풀어서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한국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언덕이 사라졌다는 측면이 이틀 연속 하락 중국 증시 오늘도 약간 또 약보합세로 마감했으면 하면서 3일 연속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인 거죠. 이제 제가 아무리 뭐 잘 본다, 주식 뭐 재미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결국엔 돈을 잃고 기분 좋으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쉴 때는 쉬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정말 그동안 사실은 포트 따라오셨으면 돈은 버셨을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번 거를 오늘 정말 큰 폭으로 빠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다 날릴 수도 있었고 머리에서 팔지는 못해도 왜 고수들이 이제 어깨에서 파는지 어깨에서 못 팔고 배꼽 아래에서 또 팔고 무릎 아래에서 팔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매도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팔 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었는데 GS 건설이고 뭐고 의리랍시고 들어갔던 종목들 빠지고 나면 다 꼴보기 싫은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냉정하게 분석해서 다음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감성팔이를 하고 자 바뀐 게 사실 크게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실적 부진 제가 요 말씀드린 3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심 종목에도 뺐습니다. 항상 그 자리 차지하고 있던 3인방 아시죠?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뭐 이노텍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는 실적 부진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관심 종목에서 뺐었는데 예상치가 900억 적자라고 했는데 1320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아주 그냥 오늘 다 털어냈어요. 어쨌든 이 실적 이슈가 생각보다 또 이런 쇼크 한 방에 증시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달러 또 화폐 개혁 얘기 나오면서 달러가 또 고공행진을 했죠. 350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또 괜히 또 금리를 건드려서 또 달러 우리나라 원화 또 무슨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더니만 결국엔 달러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주식이 또 하락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코스피는 중국이나 유럽과 미국이 다른 점은 자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 좋게 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미국도 주택 판매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갈 수 있고, 유럽은 돈 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크게 나빠질 것이 없는, 급락할 가능성은 정말 낮은 부분이 있지만, 글로벌 분위기 나쁘지 않지만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이거 바꾼 거 아닙니다. 반도체에 큰 타격 예상되고, 디스플레이 쪽에 설비 투자 감소, 수출 분진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거 없고 한국은 다를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일단 뭐 강보합이네요. 약보합이 아니라 0.09 상승했지만 또 일단 이 레벨의 하단 부분에 와 있습니다. 중국도 일단 조금 주춤, 굳이 주춤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약간 또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도 이거 방금 시작한 거라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계속해서 급락할 것 같습니까? 이런 차트가 또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화폐를 풀면서 또 올라간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나빠질 모멘텀이 없습니다. 문제는 달러죠. 어저께 진짜 우스갯소리로 말했던 게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되면 주식 빠질 거다 했는데 똑같이 됐어요. 제가 또 1150.9원 오늘 아주 좀 충격을 받았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미국은 여전히 좋아요. 미국은 사상 최고가 근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아주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코스피죠. 이제 2201 마감을 했는데 진짜 하루아침에 200일선에 터치를 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쇼크를 보면서 야, 역시 쉴 때는 쉬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 막판에 좀 올라와 주긴 했지만 그래도 200일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다시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손실이 지금 마이너스 5% 손실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어요. 한번 또 주요 지지선에서 무너지게 되면 또 다시 후회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지해준다고 봐야죠. 이건 저항이고 지지해준다고 봐야 되지만 느낌이 있다는 게 또 있잖아요. 2200 그리고 200의 선을 또 심상치 않게 하루는 조금 그럴 수 있고 이틀 정도 연속으로 하락한다면 일단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뭐 예를 들면 요쯤에서 다시 사는 게 맞지 않나.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도 가는 종목들은 가지만 그 포트폴리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내용이 썩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워낙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려했던 거를 조금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쉴 때는 쉬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회복하려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똑같죠? 차트 모양이.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오늘 하락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죠. 코스닥 쪽에 자금이 좀 들어올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어제 포트입니다. 우리 포트. 안 그래도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200을 강하게 떨어져서 2150 또는 2100 수준까지 온다면 그때는 좀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종목을 들여봤자 아는 것만 사시기 때문에 사실 저만 수익이 났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몇 분이 수익이 났지 다 같이 수익 나기 힘든 것 같아서 오히려 포트를 첫날에 땡 하고 들어가는 포트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났던 거를 잘 현금화 하셔서 잘 들고 계시면 제가 뭐 유료화를 하든 카톡방을 하든 아예 한번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한 달에 100만 원인가요? 3개월에 100만 원인가요? 와, 그렇게까지 하면서 수익이 아마 다 떨어졌겠죠, 오늘. 물린 분도 많을 거고요. 그거에서 돈 버는 분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포트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쉴 때 쉬어야 된다. 또 어저께랑 완전 다른 모습이죠. 가는 것만 가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포트를 봤을 때는 사실은 큰 폭의 하락은 아닐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축해 놓으면. 근데 올라올 때는 또 무섭게 올라오는 게 또 우리 주식이고. 자, 이거 안 봐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어저께 예측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안 좋은 장에는 그동안 다 털리고 와서 또 이제 전기전자 대형주 잡을 겁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절대로 제가 삼성전자 어제 하이닉스는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몰릴 거 뻔하거든요. 오히려 공매도 칠 수 있으면 공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대형주를 또 강하게 이 대형주를 강하게 사줬어요. 아주 대형주 몰려있는 업종이죠. 대표적인 화학, LG화학,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에 개인이 아주 그냥 안전하다고 다 들어왔습니다. 다 팔고 나갔는데요. 하이닉스 보시겠어요? 하이닉스도 다 들어왔어요. 다 팔고 나갔는데요. 3% 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좀 큰 그림으로 보시면 손실은 덜 보겠지만 그래도 쉬었다면 더 좋았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인버스를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인버스를 담았으면. 네, 그래서 차트 또 매트릭스 보시면 오늘은 사실 뭐 큰 없어요.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바닥에서 많이 빠진 모습이죠. 애써 한 4월 동안 벌어놨던 것들 하루아침에 날릴 수도 있어요. GS건설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은 걱정입니다. 정말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 필름 사셨다고 해서 저도 못 팔고 들고 있다가 지금 같이 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아주 좀 힘든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었지만 신라젠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HLB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또 고점인가 또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장기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가는 종목들은 가죠. 서비스 업종에 애니소프트, 카카오, 휠라코리아, 파라다이스. 내용들이 중국을 향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내용이 좋은 것 같고요. 서비스 업종 마찬가지고, 호텔신라는 조금 하락했지만 요 위에 있는 서비스 업종들은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익절 말씀드렸던 KB금융, 삼성증권은 조금 하락했고, 영산TNS도 오늘 2% 하락했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요. UTI는 4%나 올랐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메커스랑 테크링도 우리 추천주 종목 들어있는 것 중에 같이 있네요. YG 플러스까지. 뭐 크게 나쁘지 않죠. 테크링도 이렇게 정책적인 수혜나 아니면 악재가 몸으로 뚫고 올라가는 이런 차트 모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링크로스, 나스미디어, 에코마케팅, 삼총사도 나스미디어가 오늘 장중에 3% 오르면서 되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유료방이나 뭐 카톡방을 한다면 나스미디어는 잘 팔고 잘 사고 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같이 업종을 묶어서 보니까 잘 보이잖아요. 추천드린 이후로 한 10% 넘게 오른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마찬가지고요. 몇 가지 종목만 또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커스도 정책 수혜주. 크게 뭐 오른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고, 뭐 올랐다면 올랐지만 사실은 좀 덜 올랐어요. 장이 좀 더 좋았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요. 이거 언제 팔고 나옵니까? 이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더 흔들어대거나. 자일링스 말씀드리면서 찝어드렸던 메커스였고요. LG 디스플레이 보시면 진짜 안 팔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가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실적 부분이 주가의 선도표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언제 다시 회복할까요? 한참 걸릴 것 같죠. 또 GS건설도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정말 홀랑 팔고 올 수도 없고, 근데 일단 확인하는 거 보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쪽이 휘청까지는 아니지만 모멘텀이 좀 일부 사라지면서 그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GS건설이 대박이 나서 영업이익이 뭐 몇 배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 기대감 때문에 조금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곧바로 또 중국이나 한국 관련되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괜찮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또 흐름이 좋네 했는데 이제 중국 열리면서 많이 하락했어요. 범위는 이제 건설업종 하락한 거 보면은 이제 기관이, 개인이, 외국인은 뭐 기관이 이래요. 진짜 기관이 사고 기관이 팔고 기관이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이렇게 피곤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돈 버는 장은 정말 외국인들이 큰맘 먹고 들어와서 2, 3일
정말 들어왔구나, 태식이 돌아왔구나 할 때 이제 그때 외국인 따라서 편성해서 하루 이틀만 먹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 장에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현금화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기간이 꿈틀꿈틀 했었잖아요. 호텔신라는 일단 오늘 좀 일부 하락했지만 내용이 워낙 좋아서 괜찮은 것 같고요. HLB 84,300원.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보니 일단 또 한 번, 두 번 공매도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다이스 같이 중국을 향하고 있는, 완전 중국을 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크게 빠지진 않았고, 사실 오른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 200일선을 찍고 이렇게 되게 중요한 차트 같아요. 되게 중요한 200일선만 아셔도 정말 주식에 반은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이거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보이잖아요. 저항이구나, 지지구나. 이거는 의미가 없고, 구름대 뚫고 올라왔을 때, 구름대를 뚫고 올라왔을 때, 구름대를 버텨줬을 때, 뭐 구름대를 못 뚫고 올라갔을 때, 이 정도만 봐도 사실 뭐 못 뚫고 올라갔잖아요. 구름대 안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시고, 다 한 겁니다. 차트 공부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일부 필요하긴 한데 지금같이 하락장에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200에선 121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못 뚫고 올라오는 힘들어요. 이렇게 한미반도체도 지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들고 있지만 고민입니다. 200에선을 뚫고 올라와줘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 파란색의 121선이 손절 라인입니다. 그냥 지켜보셔야 되겠죠. 지금 애매하잖아요, 포지션이. 200에선 이렇게 중요해요, 121선이. 그래서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 지금 뭐 추천 이후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좀 보시고, KB금융 어제 거네요. 어제 겁니다. 나스미디어도 200에서 차트가 다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저점에 샀죠. 우리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건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제 고점에서 안착할 수 있느냐. 왜냐면 다른 사들은 다 안착해서 날라갔거든요. 인크로스랑 에코마케팅은 새 업종이 퍼가 비슷하고 뭐 영업이익 비슷하다고 봤을 때 아주 나스미디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포지션도 다 이 정도 수준이 있는 게 많습니다. UTI도 마찬가지고. 만원에 추천해놓고는 이거 지금 사지도 못하고 맨날 뒷북만 치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포지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루 이틀 손실을 보고 나서 대형주로 갈아타고, 그러면서 2번 꼬이고, 물 타고, 3번 꼬이고, 그러다 보면 또 한 3달은 또 아무 주식 트레이딩 못하고, 저 욕하시면서 또 방송 한 번씩 와서 안 좋아요 달고 또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인버스에 베팅하라는 그런 말도 사실 되게 웃긴 거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너는 왜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근데 또 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쉴 때 있어야 또 올라가는 부분, 제가 오늘 갑자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좋게 봐주시고 힘내시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장 헤쳐나가면 또 좋은 날이 올 때는 좋은 포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